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야생다래를 개량한 토종다래 수확이 한창입니다.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지목되지만 소비자들에게 생소하고 판로도 부족해 재배 면적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대추 모양의 초록빛 열매가 가지마다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야생 다래를 개량한 토종 다래입니다. 과육의 모양과 맛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4분의 1 정도로 작고 껍질을 벗길 필요 없이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되는 양은 보통 30kg. 당도가 최대 20브릭스로 높고 비타민C 등 영양소도 풍부해 1kg당 10,000원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농약 같은 거 전혀 안 해도 아주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저희들이 소득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첫 보급된 토종 다래는 전남과 전북,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해 320톤 정도 수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짧고 판로도 충분하지 않아 재배 농가는 전국적으로 150곳에 불과합니다. 낮은 인지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열매가 오래가 올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지면 이제 농가에 같이 적용을 해서 그 저장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산 품종인 토종 다래가 활발한 연구 개발과 보급을 통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22일까지 모든 임도가 개방됩니다. 전라남도는 21개 시군의 개인 소유 임도와 산림청의 국유 임도까지 관리 상황에 따라 개방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차량 통행이 어려운 위험 구간은 안전을 위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체 임도는 총 연장 2,630km에 달합니다. 전국 연안에 고수온특보가 해제됐지만 양식장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를 기해 충남 천수만과 전남 한평만의 고수온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올해 첫 고수온특보가 발령된 지 22일 만에 전국의 고수온특보가 해제됐다며 그동안 고수온의 스트레스를 받은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또 올해는 고수온특보 기간이 지난해의 절반 정도로 줄면서 고수온 피해도 줄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의 도입을 앞두고 지급 범위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나 농업인, 지급액은 연간 100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도의회가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최근 전남도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과 관련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9%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2.1%였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27.5%,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6.5%, 모든 농민 15.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당을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급수단은 전액 현금이 39.8%, 상품권과 현금 병행 32.1%, 상품권 27%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 민중당 주민청구 조례안까지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도는 농업경영체 한해 연 60만 원을, 도의회는 모든 농업인과 종사자에게 연 120만 원을, 민중당은 농업인들에게 연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임위에서 지금 그 건이 좀 3건이다 보니까 조례 병합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건으로 하는 좀 그런 작업을 좀 병합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역 내 적자는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전남형 농민수당. 도의회가 최종 수정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절차에 도입한 가운데 이번 농민수당 관련 도민 의견이
어떤 형태로 담겨질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가 중국 양저우시, 일본 기타큐슈시와 함께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공식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순천시와 중국 양주시, 일본 기타큐슈시가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대외적으로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20회 광양 전어축제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진월면 망덕포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어잡기와 불꽃놀이 등 체험 행사와 함께 무형문화재인 전어잡이 소리시연과 국악행사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올해 축제부터 섬진강과 윤동주를 주제로 역사 문화 탐방을 마련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도가 국비 6조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의미 있는 예산과 7조 시대 개막에 필요한 3천억 원 증액 가능성을 고익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국비 6조 1천억 원을 확보해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었던 전라남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6조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이안철도 건설 사업이 전철업까지 감안해 요구액보다 1,400억 원이 늘어난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목포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남이안철도는 당초 정부 예산보다 1,400억 원을 증액한 4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신성과 동시에 전철화를 이루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에 1,514억 원, 블루 이코노미 실현 사업으로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 구축에 59억 원, 면역 치료 혁신 플랫폼 구축에 20억 원 등이 반영됐고 특히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로 7억 원이 반영돼 영광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관광벨트 콘텐츠 사업 발굴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비 7조 원 확보를 위해 남은 예산은 3천억여 원.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요수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오는 10월 마무리되면 증액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전망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최대한 지키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3,500억 이상을 좀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라남도 역사상 최초의 7조 시대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가능성도 열려있는 전남의 국비 확보 7조 원 시대. 그 문이 열릴지는 남은 3개월 동안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얼마나 열의를 갖고 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 광주에도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세탁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사업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유해물질과 중금속에 찌든 작업복을 어떻게 처리하길 바랄까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3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7.5%가 공동세탁소의 필요성에 긍정적 대답을 했고 10명 중 7명은 세탁소가 생기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세탁소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초기 구축비 등의 비용을 따진 경제성 평가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업복을 통한 애고오염 확산과 가정 내 교차 오염 피해를 방지하자라는 측면, 그다음에 한양산단 노동자 일생활 비용 규모나 편의성, 기업복지 증진이라는 측면.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 주체 결정 등 종합 계획을 세운 뒤 내년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본 예산에 세탁소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2000년 세탁소 개소를 목표로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세탁소가 무료가 아닌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국 최초로 세탁소 건립을 공약하고도 용역 등의 절차로 다른 지역보다 건립이 늦어지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 작업복 세탁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작업복 세탁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산단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노동력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 노동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도가 휴양형 마이스 시설을 육성합니다. 전라남도는 자연 생태자원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등 5곳에 대해 휴양형 마이스 시설로 육성하기로 하고 회의 기자재와 설비, 편익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도는 휴양형 마이스 시설이 전시 국제회의 등 대규모 마이스 인프라로는 다소 부족하지만 자연 생태, 역사, 문화자원 등 지역 특성을 살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올해 전국 대학도서관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대학으로 뽑혔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올해 교육부가 주관한 2019 전국 4년제 대학 도서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학 선정은 도서관 발전 기반과 사서 역량 강화, 도서관 경영의 성과 등 모두 40개 지표를 기반으로 선정됐습니다. 상의 기온이 2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볕이 비추면서 기온이 다시 올라서겠고 바람결에서는 선선함도 느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남쪽으로 물러간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을 하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는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다음 주 내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고 서울의 가시거리도 길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충청도와 전라도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 전주는 20도를 조금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강릉 29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